새로운 이제 신규 치료제를 개발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치료제 내에서도 바이오텍과 관련된 기술 이전들이 흔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국내에 있는 바이오텍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는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최근 알테오젠, ABL 바이오, 휴젤 등 대형 바이오주가 강세인데 단순 순환매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시작일까요? 알테오젠은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빅딜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미 올해 초에도 전체 NT 계약의 10건 중에서 지금 두세 건이 나왔죠. 올해 GSK, 바이오젠, 이번에 한 거는 계약 비공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제 모르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7개, 8개 중에서 좀 한 개가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판매 마일스톤, 오늘 보니까 판매 마일스톤이 적용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 1,000억 이 정도 이상으로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한 600억 정도 매출에 한 30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좀 3분기, 4분기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ABL 바이오도 워낙 최근에 산업이 그 임상을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려 재임상을 좀 하는 이슈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컴패스 테라피utics 관련된 조만간 FDA 이제 피드백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FDA 신청을 좀 한다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단도한 시장 자체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새로운 이제 플랫폼 계약이 나올 수 있는 이제 ADC 이중항체이나 이중항체 그 BB 플랫폼과 관련된 계약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나 아니면은 D&D 파마텍도 메시 치료제와 관련해서 아마 3분기 이제 늦어도 4분기 이내에는 대형 빅딜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BMS 합병 소식이나 그 회사들 왜 합병하는지는 지금 여러 항암제들이 대부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신규 치료제를 개발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치료제 내에서도 바이오텍과 관련된 기술 이전들이 흔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국내에 있는 바이오텍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는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바이오 업종에서 기술 수출, 실적, 정책 중 가장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정책 모멘텀을 하기에는 여러 이제 옆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 대비해서 지원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중국이 이번 상반기 때 기술 이전 총 금액이 165조였어요. 우리나라는 14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책 그 모멘텀을 으로 주가가 올라간 적도 없었습니다. 실적은 셀트리온 사실 그동안 계속 좋게 나왔었죠. 삼성바이오로시도 저는 생각보다 잘 나와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이오펀드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신약과 관련된 데이터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좋게 저는 안 보고 있고, 오히려 기술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더 재평가를 더 크게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바이오텍 위주로 좀 주가를 체크를 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맞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테오젠, D&D 파마텍, ABL 바이오, 미가코로노이, 펩트론, 휴지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주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도 투자하기 좋은 구간일까요? 아니면 단기 과열을 경계해야 할까요? 사실 이게 상반기 때 대략 50에서 70% 섹터가 아마 손실이 났을 거예요. 그 정도 이제 하락을 했죠. 근데 반등을 했을 때도 지금 한 30% 반등을 좀 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절대적인 가격대에서는 아직도 상방에 여력은 좀 충분히 좀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 물론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 이상도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할 때는 어느 정도 분할로 좀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 좀 상황이라서, 지금 가격대가 빠졌을 때 저는 너무 소외된 종목들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총이 좀 높은 종목들, 사실 10년 전에는 시가총액 1,000억, 2,000억도 은근 먹혔습니다. 그게 한 5배씩 갈고 그랬으니까요. 그게 1조가 되고 했었으니까. 지금은 임상, 2상, 3상 자체를 진행한 바이오텍들이 좀 굉장히 많아지는 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가총액이 높은 것도 부담이 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텍 같은 회사들에게 주목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가장 기대하는 바이오 종목이나 분야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알테오젠이 우리가 코스피 2000 철회를 했죠. 철회를 했다기보다는 유보를 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지시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 그만큼 코스닥 승강제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다라고 보고 있으면은
알테오젠이 좀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게 상반기에 알테오젠 로열티 이슈, 그리고 ABL 바이오의 뭐 산오피 관련 노이즈 이제 하나둘씩 나왔었단 말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D&D 파마텍도 그렇고 G2G 바이오도 그렇고 대다수가 자금을 조달을 했을 때 여러 이제 VC 쪽 기관 자금들이 대다수 투입을 했고 심지어 오버부기까지 났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D&D 파마텍이 3조 이상의 기술 이전 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알테오젠 그 본계약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2조 이상이 좀 나온다라고 보게 되면은 알테오젠 D&D 파마텍은 저는 무조건 좀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 리아켄바이오도 오랜 기간 지금 1년 반 넘게 기술 이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거는 기술 이전 인이죠. 그러면 이게 바이오텍에서 좀 새롭게 큰 계약들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하반기 때 이런 SC 제형 쪽에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하반기 투자자들이 꼭 체크해야 할 일정이나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통 1월 둘째 주가 되면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립니다. 그리고 한 2-3 달 전부터 하나 둘씩 그 들어가는 종목들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들이 스물스물 사실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바이오 회사들이 흔히 말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고 가을이 되면은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빅딜과 같은 M&A가 서서히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 집행하는 기간이 보통 10월에서 11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112가 최근에 너무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이 회사가 CNS까지 시장에 또 넘보고 있고 메시 치료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비만 치료제 쪽으로 시장을 더 크게 알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은 이 회사는 여기저기 기술력을 많이 가진 회사들을 독점 및 계약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화이자도 그렇고 여러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회사들이 결국에는 같이 합치는 전략들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바이오텍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하반기는 기존 일정보다도 아마 자금의 투입들이 더 가시화될 겁니다. 지금은 메시 치료제가 트렌드가 있고 뭐 비만 치료제도 그 다음 세대 쪽을 눈여겨보고 있는 장기 지속형이나 경구용 쪽의 눈여김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ADC, 뭐 이중항체 이쪽으로 시장의 컨택이 좀 굉장히 좀 커지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는 기술 이전이나 특히 빅파마 업체들이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좋아졌던 것처럼 과연 그 회사들이 어디로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가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